박소연 민주당 의원이 당의 수석 대변인직을 내려놓고 충남 대전 통합 첫 단체장 당내 경선 참가를 선언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전히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는 가운데 그의 참전은 지역 정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소연 의원으로부터 출마 배경 등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언제 결심하셨습니까? 사실은 작년 8월에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이 대전 충남 통합 이슈가 나오면서 정말 내 개인의 출마보다는 이 통합이라고 하는 이 시대 이슈를 네네. 과제를 성사시키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출마를 잠시 보류해놓고 이 통합의 성사에 하여튼 다른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지역과 함께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출마 선언 때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출마 선언이 4분의 1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 행정통합의 촉구 충남도지사와 대전시장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촉구가 4분의 3이다. 여전히 지금 저는 출마 선언을 했지만 온전한 출마 선언은 좀 못하고 이 행정통합을 위한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통합의 화두의 시작은 충남 대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오랜 논의는 대구 경북이었고 그런데 실제 국회를 통과한 것은 광주 전남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지역민들의 여론 반대가 있으면 오랜 광역체제를 허무는 이것을 좀 강제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겠다 이런 뜻이 분명해서 그러면 대구 경북 같은 경우 오락가락 하기는 했지만 국민의힘이 다시 통합을 요구하고 나서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대전 충남은 좀 어려워진 것 아니냐 이러한 해석도 많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 문제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집권 여당 다수당이고 그동안에 다른 것은 일방 처리, 강행 처리를 많이 해왔는데 왜 이번에는 그걸 안 하냐 이러면서 무슨 정치 공학적으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자기들 책임을 지금 떠넘기려는 것이죠. 명색이 지역 통합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지역 통합으로 하는 이 법이 민주당의 홀로 처리, 일방 처리면 이게 되겠습니까? 주민들의 의사를 오랫동안 물어서 주민 투표도 하고 하는 이런 방식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한 이때 이것을 탑다운 방식으로 빨리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 와중에서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이 정도는 찬성을 하고 여야 간의 합의는 해야 명색이 지역 통합을 하는 통합법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오락가락 왔다 갔다 반대하면서 민주당이 왜 일방 처리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최소한 민주당은 이것이 지역 통합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야 합의로라도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인내를 가지고 3월 12일 3월달 첫 본회의까지는 문을 열어놓고 하여튼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금 그때가 최종 시한인 거죠, 사실상. 사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선거 관련 부처나 선관위의 유권 해석 넓게 보면 뭐 3월 말까지도 통과가 되면 된다라는 입장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통합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사실상 3월 첫 본회의까지는 여야 합의로 빨리 통과를 시켜서 지역 통합이 갖는 그러한 의미를 좀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한 국민의힘 요구에 대전 충남도 좀 한 번에 패키지로 하자 이러한 입장인 것 같고요.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대구 경북도 국민의힘의 뭐 당론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들어가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네네네. 그래서 대구 출신 의원님들 입장과 또 경북 의원님들 입장이 또 다르기도 하고 또 출마하려고 했던 분들의 후보들의 입장이 지역에 따라 개인에 따라 또 막 달라요. 그래서 뭐 이것을 참 폭로할 수는 없습니다만 민주당 지도부에 또 저도 지도부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서로 다른 입장들을 달리 각기 개진을 해요. 말은 당론이라고 해놓고. 네. 그래서 민주당은 이견 없는 찬성 당론을 빨리 달라. 대전 충남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것은 세 군데가 전부 다 통합이기 때문에 함께 출발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으로 이견 없는 찬성 당론을 실질적으로 빨리 줘라.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이것을 대전시장 충남도지사에게 맡길 일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큰 틀에서 결단하고 지도부가 중앙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이견 없이 결정을 해서 빨리 줘야 된다. 이렇게 촉구합니다. 대전 충남으로 눈을 돌려보면 현역 단체장이 다 국민의힘이죠. 대전시장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예. 충남지사도 그렇고 이 두 분도 지금 반대하는 입장인 거죠. 처음에는 이분들이 먼저 찬성을 했죠. 그랬죠. 그래서 쭉 끌고 왔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우리가 행정통합을 민주당이 하려고 하면 이재명 정부가 하려고 하면 틀림없이 국민의힘이 야당이 반대할 것이 뻔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래서 어려울 텐데 잘 됐다. 야당이 먼저 시작을 했으니 우리가 뒤따라가는 거지만 네, 찬성을 네. 하면 이것이 될 수 있겠다. 라고 그렇게 해서 대전 충남을 대통령이 제일 먼저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런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 찬성 입장을 밝히고 엄청난 그 지원들을 약속을 하자 갑자기 이 대전 시장님과 충남도지사님께서 국민의힘 소속인데 갑자기 180도 바꿔서 입장을 그리고 양 시도의회는 찬성 의결을 했다가 반대 재의결까지 지금 하는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이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이 중요한 사안이 지금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훈 시장과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19대부터 국토위를 같이 한 사이여서 김태흠 지사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정말 하나라도 더 특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진심이다. 미래를 위한 진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정청래 대표에게 김태흠 지사의 진심이 이렇더라라고 제가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네네. 엊그제 제 출마 선언 때도 김태흠 지사님의 이러한 지역과 미래를 위한 진심을 믿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믿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진심이면 뭐합니까? 아니 밥상을 차려줬는데 배고픈 사람에게 아니 거기에 고기 반찬이 없다고 그래서 반찬 수가 좀 적다고 그래서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은 그 밥상을 받고 그걸 잘 먹고 소화시켜서 힘을 내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대전 충남 대전은 고기 반찬이 없다고 밥상을 걷어찹니까? 배고프다고 그렇게 울고 보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이것을 빨리 출발을 시키고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가 있어요. 그것은 수도권 초과밀화와도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차원에서 다소 부족하더라도 아직 다소 배가 고프더라도 이 차려진 밥상은 빨리 받아서 먹고 기운을 차리는 게 현명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5국 3특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계속해서 모든 자원이 집중되고 지방은 계속해서 소멸 일보 직전이고 그래서 일단 중앙정부로부터의 막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다시 회복하는 제고하는 그러한 전략인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충남과 대전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보기는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네. 충청도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과거에 보면 핫바지냐 이런 말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지역 정당도 창당한 적이 있잖아요. JP죠. 네. 그러니까 늘 충청도는 이 산업화 시대에 무엇인가 소외되고 늦고 막 이런 어떤 느낌으로 있어서 핫바지론이 등장했어요. 네네. 이번에도 또 핫바지론이 등장을 해서 우리가 핫바지냐 계속 그래요. 다시 말해서 대전 충남은 지리적으로 보면 수도권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도권의 분산의 효과를 가장 잘 받아 안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정책인 5국 3특 역시도 학자들도 이 충청권이 가장 유리하다. 제2 수도권이 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회를 우리가 맞이했고 산업화 시대에 뒤떨어졌던 것을 AI 시대에는 같이 출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거든요. 산업화 시대에는 뒤떨어진 걸 노력하면 따라잡을 수 있었지만 AI 시대에는 대통령 말씀처럼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늦는 것인데 아니 이렇게 이 통합을 출범시키지 못해서 막대한 20조 원의 그 재정 지원을 대구 경북이나 광주 전남은 이 AI 대전환에 쏟아붓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1년, 2년 언제 될지 모르지만
2년 후에 된다고 치면 2년 후에 동안 되겠습니까? 이번에 뽑히는 아니 어쨌든 단체장들이. 아무리 좋게 생각해서 네. 2년 후 총선 때 통합시장 선거를 치르는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2년 동안 속된 얘기로 죄송합니다만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업화 시대에 처졌던 우리가 핫바지냐 충청도는 이제 AI 시대에는 그런 말도 못하게 돼 있는 초격차로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화 시대에 처졌던 것을 AI 시대에는 함께 출발하면 충분하게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이 기회를 날리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국민의힘 단체장 그리고 의회 입장을 떠나서 실제 지역민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론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피부로 듣고 있지만 어제도 제가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님께서 막 화를 내셨어요. 왜 이것을 걷어차냐. 뭐 그런 것입니다. 자, 그것은 제 주관적 판단일 수 있고요. 그 택시 기사님의 뭐 특별한 의견일 수도 있어요. 이런 때 대체로 객관화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여론조사 수치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저희 당은 또 전략조사를 합니다. 저는 지도부였으니까 그걸 다 봤죠. 자, 그걸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행정법에 과반을 대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네, 죄송하지만 네. 충남은 대체로 6대4, 7대3 사이 정도로 찬성 여론이 숫자상으로 높습니다. 네네. 대전은 반대 여론이 약간 높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예. 여론조사도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그걸 대전 충남으로 합하면 찬성 여론이 6대4 정도로 높은 것입니다. 다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죠. 그러나 이 논쟁을 거치면서 대전에 반대하는 여론도 찬성 여론과 균형을 지금 정확하게 이루는 수준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대전 충남을 전체로 합하면 찬성 여론이 한 6대4 정도로 높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객관적인 현재의 상태입니다. 네. 자, 출마 선언하시면서 이제 당내 먼저 출마 선언을 한 경쟁 후보들이 좀 약간의 비난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약간 당의 지도부의 일원이었고 그래서 공천에서 앞장설 수 있고 그다음 더더군다나 강훈식 비서실장의 출마 여부가 제일 큰 화두였는데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냐, 교통 정리가 된 상황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제? 아니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금 위치와 역할을 보면 절대 이 선거에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출마 선언하는 날 그 강훈식 비서실장과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의 질문이 딱 한 번 나왔어요. 네네. 제가 답변을 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질문이 없었죠. 그 답변의 요지는 기자의 질문은 강훈식 실장과 무슨 지지를 조율했냐 이런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네네네. 강훈식 비서실장이 출마하느냐의 초점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위치상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다라고 양해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출마하는 것은 그냥 이심전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가장 훌륭한 답변입니까? 근데 그것을 마치 다른 캠프에서는 강훈식 실장과 저와의 지지 여부가 이심전심으로 합의가 됐다라는 식으로 잘못 들으신 거죠. 그날 정확하게 기자와의 질문 응답의 텍스트가 그건 정확히 박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네. 질문은 강훈식 실장이 출마 여부에 대해서 물은 것이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출마 여부는 그냥 이심전심으로 제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다. 이 답변이었는데 그것이 마침 이심전심으로 강훈식 실장이 저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라고 답변했다라고 그렇게 오독한 것입니다. 강원식 실장의 뭐 대통령 비서실장 위치를 떠나서 두 분이 평소에 친하지 않습니까? 같은 충남권이고 그렇죠. 다 충남이죠. 다른 네네, 후보도. 네네. 아 그렇죠. 그런데 아마 제가 평소에 공사석에서 방송 공중파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대전 충남 통합시장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해야 한다. 왜? 현실적으로 가장 큰 자원을 동원해낼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대통령의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주장을 해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후보들이나 언론에서는 강훈식 실장과 제가 혹시 뭐 지지 관계에 있지 않냐 서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훈식 실장의 출마 여부도 또 강훈식 실장이 누구를 지지하는 여부도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제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만 제가 이심전심으로 생각을 해서 제 출마를 제가 결정한 것 뿐이다는 뜻입니다.
사전에 교감은 있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그냥 내 출마해 뭐 이 정도는 서로 얘기가 오갈 수 있지 않나요? 그 제가 출마 선언하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네네. 예, 제가 출마 선언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통보했습니다. 예, 뭐라고 하던가요? 말은 없었습니다. 대전 충남이 통합이 되면 좋지만 만약에 통합이 안 되면 그러면 충남지사로 가시는 건가요? 불행하지만 슬프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 충남 통합시장 출마를 선언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통합이 되도록 하는 촉구의 의미가 4분의 3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며칠 안 남았지만 더 노력을 하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석 대변인 내려놓으니까 홀가분하세요? 너무 홀가분합니다. 공격 많이 받으셨죠? 아니 원래는 그 아침 6시 딱 시작하자마자 이제 기자님들이 전화를 하기 시작해서 오전 11시 50분까지 또 각종 지도부 회의가 막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 사이에 한 50여 통의 전화를 통상 회의 말고도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나면 오후에 다시 기자님들이 이제 종합적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이제 변화된 정보가 없는지 확인하러 또 전화를 한 30통 정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일단은 너무너무 쉽게 얘기하면 업무량이 너무 줄어서 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오늘 뉴스토마토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 때 상당히 네. 좀 공격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솔직히. 예. 개파 간의 무슨 갈등 양상, 분열 양상으로 통합을 내걸었는데 오히려 당내 분열만, 특히 지도부 내의 분열이 오히려 더 격화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지층이 비난한 게 아마 그렇게 봤을 것 같아요. 친청이다, 박수현은. 네. 친명이 아니다. 저는 친청 맞습니다. 친청와대입니다. 친명입니다. 뭐 이런 그런데 우리가 친청와대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런 걸 해야 네.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언론에서 저를 정청래 대표의 최측근, 친청 핵심 이렇게 쓰길래 제가 언론에 공지도 했어요. 네네. 당의 수석 대변인을 그렇게 한쪽 개파가 있지도 않지만 한쪽 개파로 그렇게 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당의 수석 대변인으로서 당의 공식 입장이나 이런 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언론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말을 하면 언론이 그렇게 저를 규정해놓고 언론 스스로가 저를 개파의 대변인으로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가 아는 정보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론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당을 친명 친청으로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하다면 친청 반청으로 하든가 친청 비청으로 해달라. 그건 자연스럽다. 아니 대통령 임기가 1년도 안 된 가장 일을 잘하고 힘이 있으신 모든 힘이 대통령께 전부 다 몰리는 그렇게 해서 모든 그 권한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대통령님한테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보 아니고서야.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아니 설사 뭐 다른 꿈이 있다고 얘기를 가정합시다. 뭐 연임이든 뭐든. 아니 그렇다면 대통령께 반기를 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성립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언론은 뭐 친명 친청 대결이다. 뭐 당내 갈등이다. 엇박자다. 이렇게 써야 기사가 되니까 쓰시는 건 이해를 하는데 적어도 대변인한테까지는 그러시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대변인에게 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물으면 제가 당의 입장을 얘기하면 그것이 정청래 개파의 이야기라고 들리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다 지난 이야기지만 저는 뭐 숙명적으로 대변인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 객관적으로 당의 입장 뭐 이런 것들을 객관화해서 아주 공정하게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대변인과 대변인 관련 업무만 지금 10번째를 한 것인데 네네. 그렇죠. 뭐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에서 권력 투쟁은 뭐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것을 탓할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다음에 개파 논쟁을 떠나서 그 누구 하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결국 나라와 국민의 안녕까지 갖고 오기 때문에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데 당
청 간에 당정 간에 또는 당정 간에 약간의 이견된 모습들이 노정되는 현상이 있었고 그 정점에 또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을 갖고 명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이전 투구하는 모습을 보이니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제 당청 간에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하도 많이 강조를 했고 실제로 제가 정청래 당대표의 수첩도 보고 뭐 전화 기록도 이렇게 하신 것도 보고 그 뭐 다 공개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가 원팀이다, 갈등 없다라고 하는데 기사는 그렇게 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또 빌미가 제공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빌미 없이 쓰진 않습니다. 너무 당연히 언론 그렇습니다. 탓으로 몰지 마세요. 아니 탓하는 게 네, 아닙니다. 네. 진짜로. 그건 아니고 저는 충분하게 이해하고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 대변인으로서 언론 기사 수정을 요청해 본 바가 없습니다. 네, 네.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본질은 그렇습니다. 실생은 저희들은 항상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첫 대변인이고 국민 소통 수석 비서관이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청 관계를 너무 잘 알지만 이번 당청 관계, 당정 관계처럼 그렇게 소통을 많이 하는 당정 관계, 당청 관계는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나 기사는 뭐 그렇게 쓰는 것은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또 역동적인 모습도 생기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의견도 수렴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수렴이 되는 것이지 늘 당이 청와대의 뭐 거수기냐 또 그럴 거 아닙니까? 네네. 이견이 없으면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런 어떤 것들 늘 아주 수준 높은 수준의 또 그런 소통이 항상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당의 수석 대변인직을 내려놓고 충남 대전 첫 통합단체장에 도전하는 박소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